해볼까요? 여러분 요새 뭐 무슨 공부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좀 많이 보완해야 될 것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볼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답은 뒤에 보고 마무리하고요. 저 뒤에 있는 것들도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 넓이하고 이런 것들도. 유형 22번부터 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맞는 거 같으니까 유형 22번부터 한번 봅시다. 정적분호 정의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뭐 미분해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해서 푸니까 미분해서 풀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근데 난이도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문제들은 뛰어넘어도 문제가 있을까 싶어.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주기함수 지난번에 정적분 주기함수 연관해서 이야기한 적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주기함수의 정적분이고요. 얘들은 한번 풀어볼 만하겠다. 네, 제가 이거 주기함수의 정적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인테그랄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나왔을 때 걔가 몇 주기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한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총 몇 주기를 구하라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끝나니까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159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별로 안 어렵죠? 한 2분 더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2분? 1분입니다. 2분? 2분 더 드릴게요.
다 나왔냐? 아직 안 나왔고. 아직 안 나왔고. 해봅시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0에서 4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4에서 한 8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주기 이렇게 될 건데 0에서 4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3차니까 대충 이 정도로 그려볼까요? 일단 이 정도로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녀석은 영풍 모양으로 지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영풍 모양으로 지나니까 이 정도로 그려볼까?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녀석은 자 주기 함수이긴 한데 뒤에 16이 있어요. 그죠? 16칸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야, 맞지? 16칸 위로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을 자 그대로 위로 16칸 위로 올리면 공간이 좀 모자라네. 여기다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얘를 16칸 위로 올리면 괜찮아? 예, 괜찮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만큼이 16칸만큼인 거야. 전부 다 전부 다 16칸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fx, 얘는 fx 플러스 16인데 얘가 플러스 4를 했을 때 그 전에 거에 비해서 16이 크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얘가 4칸 뒤로 갔을 때 이 전에 거에 비해서 16이 더 크다라는 거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여기 딱 오시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딱 해보면 이렇게 오겠죠. 이 정도로 오겠지. 됐나요? 그치? 얘는 그냥 이제 16칸 차이 난다고를 보여주려고 이제 위로 16칸 옮기는 거고 사실은 fx 플러스 4를 하는 게 원래 fx보다 16이 더 크다 하니까 왼쪽에 4칸 전에 거보다는 오른쪽에 4칸 위에 거가 16이 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됐나?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보셔야 할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분 가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가가 나오면 두 가지를 체크하죠. 연속 체크. 두 번째가 뭐예요? 미분 계수 체크. 그렇죠? 이렇게 체크를 할 거야. 어디에서 봐야 돼? 당연히 구간에서 구간으로 넘어갈 때, 그죠? 주기에서 주기로 넘어갈 때 보셔야 되고 처음이 0이었으니까 그 다음이 16칸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4칸 뒤로 가면 얘가 16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는 정확히 해보시면 여기가 정확히 16이에요. 되시겠죠? 이 녀석은 4,16을 무조건 지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이해하고 4로 나누자. 4로 나누면 16, 4 넘어가면 빼기 12. 여기 하나 나오겠네요. 하나 구해놓을게요. 식 하나만 더 넣으면 이제 쟤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연속 체크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미분 계수 체크하면 되지. 미분 계수 체크합시다. 미분 계수는 이 녀석의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리고 다해서 이쪽 함수의 이쪽 제거할까? 다해서 이쪽 함수의 근 이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리고 이쪽은 다해서 이쪽 함수의 근 이 접선의 기울기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미분계수 가능이겠지. 그러면 이 f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4에서의 미분계수는 얘 미분해서 4 집어넣으시면 될 거잖아.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4 집어넣으시면 되고 f 프라임은 4 집어넣으면 16, 48 이렇게 될 것이고 얘랑 누가 같아야 되냐면 이 4에서 이 오른쪽 함수에 대한 이 4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모양은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옮겨보면 요 모양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미분계수라는 놈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면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야, 맞지? 응. 그러니까 F 프라임 제로랑 같아야 되는 거지. 어디 어디? 6A가 아니라 8. 좋아요. 제로랑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 0 집어넣으면 B죠? 그래서 이 위아래가 같아야 되는 건데 위아래가 같으면 B, B 날라갈 거니까 A가 나오죠. 마유. A가 마육이니까 여기다 마육 집어넣으시면 빼기 24니까 B가 12. 됐나? 그럼 이 fx의 식이 완성됐어. A가 0이죠? B는 12,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등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녀석을 이쪽으로 옮긴 함수의 식을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4에서부터 7까지를 구하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구하라고 하는 게 4에서 7까지다. 그죠? 보이시죠? 4에서 7까지를 구하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4에서 이 7까지를 구하는 것은 4에서 7까지 이거를 구하는 것은 그쵸?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만큼의 요 네모의 넓이 요 네모의 넓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요 가로 길이 3이죠? 세로 길이 얼마니? 16이잖아 그치? 16이라서 두 개 곱하면 얼마야? 48이 요 네모의 넓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가 또 있어요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넓이는 누구랑 같냐면 이거 0에서부터 3까지 해서 이 넓이 구하는 것과 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산은 뭐 하는 게 좋아? fx 저걸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인테그랄 0에서 4에서 7까지를 먼저 적을까? 4에서 7까지 fx dx는 48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 되시겠죠? 그래서 저거 x 항상 빼기 6x 제곱 플러스 12x dx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계산을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다 풀었나요, 여러분? 풀었죠? 이거 계산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얘들아? 3분? 3분? 3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된다, 이 정도는. 처음부터 계산하면 네. 좀 더 오래 걸릴. 처음부터 뭘 하면? 7, 4에서 7까지. 예, 이거를. 그냥 처음 그거로만 처음부터 계산하면 좀 오래 걸릴지? 이건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 40까지 해서. 요거랑 요거의 합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요거 생각하겠다는 거야, 바로? 저 48 안 구하고 처음부터 4에서 7까지 FX 그러려면 식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4에서 8까지의 식은 저 0에서 4까지의 식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6만큼 올린 함수의 그래프야 맞지? 저 4에서 8까지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요 함수야 이거를 0에서 4까지 4에서 7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 그냥 적어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렵긴 하겠죠 근데 뭐 할 수 있다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아니면 우리 이제 저번에 했듯이 이거 하는 거죠 그냥 분리하고 3인데 16이니까 48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이제 하는 거 가르쳐줬지 얘를 x로 바꾸면 얘가 뭐 돼? 얘가 뭐 돼? 아 몰라 기억하시죠? fx에서 이거를 x로 바꾸는 거 저번에 했었잖아 기억나시지? 아래 끝 위 끝은 뭘로 결정된다 해서 요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게 아래 끝 위 끝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네, 그걸로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게 저거 왔습니다 159요 이거 재밌었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뒤쪽에 넘어가서
기타 등등들이 있는데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겠지만 163 해볼까요? 얘는 계산은 별로 안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성질 쓰는 거죠. 대칭인 거. 우리 근데 정적분 대칭 지난번에 얘기 좀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뭘 너무 오래전이야. 한참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빠른 사람은 벌써 나왔을 거고. 좀 느린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 했어요? 어허. 지금 모르겠어. 해볼게요. 갑니다. 자, 체크해보자. 이거 뭐야? D, 이거 U, DU 곱했으니까 뭐야? D, 이거 뭐야? E 미분했으니까 U, U랑 X가 붙으면 뭐야? D, U랑 O가 붙으면 뭐야? U, U랑 X가 붙은 이 D가 빼기 3에 3까지 하면 뭐가 돼? 날아가. 그치? 이게 날아가는 거야. 그치? 그럼 빼기 3에 3까지 5의 H'을 하는 것과 똑같고, 그럼 이 녀석은 5가 앞으로 빠지고, 빼기 3에서 3까지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마침 숫자가 예쁘게 맞춰놨다, 그지? 그럼 이건 뭐야? 일 건데, 우리 잠깐 생각. H는 뭐였지? 2였어. H0는 뭘까? 0. D는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자동으로 그냥 H3이 1이네. 1이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암산도 좀 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똥똥똥 해보면 B, U, B, U, 아하 요거 B, 이거 U 5 나오고 2 앞으로 나오면 10 하면 1이네. 0에서 3까지 1 머릿속으로 딱 이거. 그러면 H3 빼기 H0인데 H0 어딨지? 이거 B였지. H0는 0 0 H 그러면 3이 1이구나 1 이렇게 알겠죠? 요런 거는 한 1분 만에 풀어야 돼요.
그치? 이런 데서 시간 벌어내지. 안 그래요? 이거를 막 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푸는 이렇게 손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좋아요.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뒤쪽에 저가 있는데 유형 25번 유형 25번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169랑 170이 두 가지가 나와있어요. 조건을 이용해서 추론하는 건데 절대값 함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수능에 나온 거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168번 한번 해볼게요. 20번이네요? 수능 20번. 168이 아니구나. 쌀이 170이요. 170. 170이 수능이죠? 수능 12번에 나오네요.
해볼까요? 문제 구조는 단순하죠. 문제 구조는 단순한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지. 왼쪽에 있는 절대값과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절대값이 같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절대값끼리 같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뒤쪽에 있는 이 함수가 오는 거지 이렇게. 괜히?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 거냐면 n에서부터 근이 n-1과 n이잖아. 그래서 근이 n-1과 n이니까 그래서 6이니까 이제 위로 블록 또는 아래로 블록.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해되시나?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서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그려나갈 건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가진다고. n이 이제 보시면은 n에서 n 더하기 1까지 이렇게니까 이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아래쪽으로 나오거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단위마다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를 하나씩 골라주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이 4개 중에서 뭐 얘는 위, 뭐 아래일 수도 있고 뭐 아래, 위일 수도 있고 그치? 그렇게 된다는 거고 GX 요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X까지랑 X에서부터 4까지를 뺐다라는 건데 요거를 만약에 얘가 더하기였다면 이렇게 합치기가 될 텐데 더하기가 아니고 뺐다는 거잖아. 그리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X의 범위가 어디냐면 0에서 4까지예요. 그러니까 X는 분명히 4보다 작은 수야. 4보다 작은 수. 그래서 X를 대충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아래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X까지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요거 앞에 X에서부터 4까지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이 뒤에 나머지 것들의 넓이를 뺀 거예요. 그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4까지의 전체 넓이는 아마 정해져 있을 거고 그거를 여기서부터 X까지랑 X부터 4까지의 그 차로 나타낸다는 거겠지. 이해되시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2일 때 최소값 0을 가진다고 했어요. G2가 0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최소값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 두 가지를 써먹을 건데 최소값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 두 가지를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G2가 0이라는 말은 뭐냐면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와 2에서부터 4까지의 넓이가 같다는 소리지. 그래서 0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와 0에서부터 4까지 넓이가 같으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앞에 게 만약에 뭐 위로 블록 이거였다면 뒤에도 당연히 뭐여야 돼?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만약에 앞에 게 뭐 아래로 블록이었다면 뒤에도 당연히 이걸로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리고 만약에 앞에 게 뭐 위로 블록 하나 아래로 블록 하나 이런 거라면 뒤에 것도 여기서부터 2까지 이 넓이랑 2에서부터 4까지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2에서부터 4까지 넓이도 0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잖아. 그치? 여기도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거나 또는 이렇게 거나 이거는 둘 중에 하나겠다. 그치? 이거 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됐지? 그래서 대충 일단은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근데 여기서 그럼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일단 우리가 0에서 출발을 했을 때 0에서 x까지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 x가 한 요쯤까지 왔다고 바로 생각을 해봐. 출발을 했을 때 2에서 최소값 0을 가지니까 어떤 x값을 0에서 4까지를 하더라도 음수값이 나오면 안 되죠. 0이 최소값이니까 다 양수값이 나와야 될 거야. 그지? 그럼 요만큼의 넓이에서 이 뒤에 거의 넓이를 뺐을 때 양수값이 나온다 라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뭐 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따지려면 좀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 GX 있죠? 저 GX의 식을 좀 변형시키는 게 우리가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저 GX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그대로 두시고요. X에서 4까지를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도 문제 없죠. x에서 4까지다, x에서 4까지다 라는 말은 0에서부터 4까지에서 0에서 x만큼을 빼면 x에서 4까지잖아. 이해되시죠? 0에서 4까지에서 0에서 x까지를 빼면 x에서 4까지라고. 이해되시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꾸시면, 왜 이걸로 바꾸냐면 이제 요거랑 요게 같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빼기 빼기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다고. 됐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더 해석이 좀 더 쉬워. 앞에도 x, 뒤에도 x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에 둘 다 x를 두고 이거에서 이걸 뺀다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뭐 하는 게 좋냐면 x를 한쪽으로 몰아서 얘는 상수잖아 어차피. 그치? 여기서 4까지 하면 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상수일 거니까 우리는 요것만 보면 되고 gx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간다는 말은 얘가 x는 2에서 최소 0을 가진다는 소리야. 이해되시나? 0에서부터 x까지가. 됐어요? 0에서부터 x까지를 했을 때 2가 됐을 때 최소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시지? 그 말은 생각을 해봐. 얘가 0에서부터 x까지를 해서 출발을 할 텐데 얘가 아래로 블록이 돼버리면 0에서부터 x까지가 이런 데 있으면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음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지. 이해되시나? 됐어요? 0에서부터 x까지가 2에서 최소를 가지려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2에서 최소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출발할 때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되시나? 그리고 2가 됐을 때 빵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얘랑 상쇄시켜줘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이게 되시나? 됐어요? 0에서부터 x까지가 2에서 최소값 0을 가져야 된다고. 0에서부터 한 요만큼 왔는데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최소가 0이니까 얘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양양양양양양양 하고 여기 음수가 좀 깎아 먹더라도 계속 양양양양이죠? 전체 넓이네? 2가 됐을 때 딱 빵. 됐지? 그리고 나 또 생각. 2에서 또 지나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왜? 2일 때가 최소거든. 2를 지나서도 양수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위로 블록해야지. 됐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지?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와 2에서부터 4까지의 넓이는 같아야 된다고 했죠.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는 빵이야. 당연히 2에서부터 4까지의 넓이도 빵 되려면 얘는 밑으로. 됐나요? 다 있다. 자, 이거 얼마예요? 얘인가요? 그쵸? 구하라고 하는 거지. 2분의 1에서 4까지 fx dx. 하하.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 fx dx가 쓸 거라. 그러면 이거 날라갈 거고. 이번에 이거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1, 2분의 1일 거니까. 2분의 1에서부터 4까지를 하면 요만큼의 이제 넓이인데 요거 두 개 이제 짱짱 날라가면 요거가 낫겠지? 빼기 2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일단 해서 요거 딱 보시고 이거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찾아라는 거구나. n-1이니까 한 칸짜리를 딱 줬어. 한 칸짜리를. 그래서 얘가 딱 2차로 예쁘게 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되고 위일까 아래일까 요거를 뭘 보고 고민하는 거야? 2일 때 0이 나와. 최소값이다. 2일 때 최소값이다. 요거 보고 고민하는 거야. 다만 여기에는 이제 제가 변형한 거 있죠? 요거에서 요걸로 변형한 거. 요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스킬적인 부분이긴 한데 얘를 요렇게 바꾼다는 거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시그마에서 봤잖아. 그렇지 않니? 예를 들어 MFI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뭘로 바꾸니? 이걸로 바꾸잖아.
봤죠? 시그마에서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거 이제 많이 왔으니까 변형을 좀 해주시는 게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이걸 변형을 안 하고 생각하면 좀 어려워. 헷갈려야죠. 그죠? 이거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가 헷갈린다고. 그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지만 변수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변수를 한쪽으로 몰아두는 게 해석이 좀 편하다.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개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한쪽으로 모으는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변형해서 x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게 이제 해석이 더 쉽다. 그 얘기지. 아실지? 좋아요. 그게 이제 F170입니다. 뒤쪽에 거 뭐 기타 등등들이 있는데 한번 잘 풀어보시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 한번 해봐야죠. 보면은 학평이 있고 수능이 있는데 수능 하나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어떤 거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다항함수의 추론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활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F178번 해보세요.
나왔나요? 가치기근 나왔나요? 가치기근 민규야, 자냐? 나왔냐? 아직 안 나왔냐? 민규야, 민규야, 왜 피곤하세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못 잤어요? 뭐라고요? 놀다 잤어요? 뭐라고요? 일찍 눈이 떠졌다고? 눈이 일찍 떠졌다. 그럴 수 있지. 해봅시다. 우리 항상 이런 거 할 때 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x까지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은 x에 관한 한 등식. 한 등식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 해보죠? 수치 대입이나 계수 비교를 하는데 계수 비교를 하기보다는 여기는 수치 대입이 좀 더 낫겠지? 당연히 x자리에 1 넣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x자리에 1 적어놓으면 근데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라서 뭐가 나오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x자리에 1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은 미분이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시면 왼쪽이 fx 오른쪽이 공미분으로 갈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2분의 1에 하고 fx 플러스 f1 더하기 앞에 거 이거 그대로에다가 하고 뒤에 게 미분해서 f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분의 1x 2분의 1 fx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2분의 1 fx 는 하고 왼쪽이 2분의 1 x f 프라임 x 오른쪽이 그리고 빼기 2분의 1 f 프라임 x 그 다음에 2분의 1 fx f1 2분의 1 f1 이렇게 있겠지. 됐어요? 뭐 식이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는 다함수라는 게 있으니까 다함수라는 게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몇 차지? 그치? 몇 차지? 궁금하셔야 되고 fx를 그러면 ax의 n승 같은 거 n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녀석이 n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n-1인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양변에 2분의 1 곱해서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나올 건데 최고차항은 어디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오른쪽은 여기, 왼쪽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fx가 n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이렇게 시작하는 놈일 거야, 맞지? 이렇게 시작하는 놈일 거고요. 오른쪽에 이거 최고차항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고차항 생각해 보시면 f'은 nan이잖아. 그냥 anx지. 그래서 an에 x에 n-1 이렇게 가겠죠. 뒤에는 뭐 아무튼 최고차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최고차만 한번 딱 봅시다. 최고차 한번 보시면 여기 ax n승 얘네 둘이 만나면 an x의 n승
이 최고차항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A랑 AN이 같아야 되지. 그죠? A랑 AN이 같으려면 A가 0이거나 5R, N이 1이거나. 근데 우리가 N차라고 두는 순간 이 A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죠? A가 0 되면 N차가 아니잖아. N차라고 뒀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라고 둔단 말이야. 당연히 A는 0이 아니니까 N이 1이네. 이렇게 되는 순간 너무 쉬워져 버려. fx가 1차가 돼버리잖아. 1차가 되면 너무 쉽죠. fx는 그럼 대충 ax 더하기 b 같은 거라고 두자. 거기 주어진 조건 보시면 f0가 1이다가 있어요. f0가 1이다가 있으니까 f0가 1이다. 아하, f0가 1이다. 됐지? 이제 이거를 어디다 넣으면 끝나겠어? 여기다 넣으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a 나오면서 끝나겠지. 그죠? 식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인테그랄 여기까지 그래서 오고요. 당연히 x 정도는 날려주시고 얘가 10배의 인테그랄 여기서 여기까지 ax 제곱 dx 그럼 얘가 3분의 a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쪽에 있고 계산하면 뭐예요? 적분하면 되니까 2분의 뭐 이렇게 되겠네. 2제곱 넣으시면 2a 플러스 왼쪽으로 좀 갔다 하시면 되겠죠. 3 하시면 6이니까 4a가 6, a가 잠깐만 3하면 10a, 6a, 4a고 6, 4a가 6, a는 4분의 6, 2분의 3, 2분의 3 하니까 fx가 나왔죠. 짠! 됐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f4를 구하는 40번 오시면 될 거고 기하적인 해석도 잠깐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잘 봐봐.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비교를 하실 때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하실 때 왼쪽이 나타내는 게 어떤 녀석에 대한 설명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뭐 넓이에 관한 이야기인지 길이에 관한 이야기인지 함수 값에 관한 이야기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좋은데 왼쪽은 보시면 1에서 x까지니까 분명히 1에서부터 x까지의 1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녀석도 약간 넓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 2는 뭐겠어요? 2분의 1이잖아. 그지? 2분의 1이 들어가는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은 삼각형이거나 사다리꼴에도 2분의 1이 들어가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x-1은 딱 뭐예요 이게? 바로 1이야. 맞지? 그럼 이게 뭐겠어? 뭔가 세로 길이 같은 느낌인 건데 fx 플러스 f1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이렇게 1이 있고요. 여기 x가 있어요. f1이 있고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x-1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x-1이라는 건 요만큼 이야기. 그리고 f1 더하기 fx라는 말은 f1은 이만큼 길이, f1은 이만큼의 길이잖아. 그럼 이거 결국 뭐 하는 거야 이거? 사다리꼴 넓이죠. 사다리꼴 넓이죠. 하나 2분의 x-1 가로 길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얘가 이 가로 길이가 이 사다리꼴의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사다리꼴 넓이잖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왼쪽이 1에서부터 x까지 어떤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른쪽에서도 1에서부터 x까지 어떤 넓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사다리꼴이구나. 이걸 알면 어떤 게 좋으냐 하면 하나 1에서부터까지 fx dx에서 저 넓이를 구하는 것과 뭘 구하는 게 같다고? 1에서부터 x까지의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다면 f는 뭐겠어요? 직선이겠구나. 이해되세요? 직선이어야 1에서부터 x까지 인테그랄 한 것과 그냥 이 사다리꼴 넓이가 같을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f가 곡선이면 불가능하잖아요.
F가 곡선이면 사다리꼴 넓이가 아니잖아. 그지? 1에서부터 x까지 하는 게 항상 사다리꼴 넓이랑 같다는 말은 직선이라 소리지. 그치?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고 기하적으로 아하 오른쪽 사다리꼴 넓이 왼쪽은 그냥 1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라는 말은 아하 직선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됐나요? 직선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우리는 함수가 어떤 게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봐두도록 합시다. 기하적인 해석도 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출현 뭐 이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F를 다 끝냈고요. 우리는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정적분의 활용 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한번 봅시다. 일단 넓이 공식 이야기해보자. 넓이 공식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2차에 이렇게 되어 있고 최고차항이 A라고 하면 최고차는 항상 A로 고정을 합시다.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된다. 되시나?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2차잖아. 넓이잖아. 2차인데 넓이니까 약간 접근하는 느낌이니까 3차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이구나. 아하, 2차의 넓이니까 2차에 약간 적분 같은 느낌이니까 3차가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좋고 이 6은 2 곱하기 3이죠. 그치? 자, 약간 이거 이제 미분했다고 치면 얘가 2로 딱 줄면 띵 없어지면서 얘가 2분의 이렇게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됐나? 두 번째로 이거는 어떨 때도 사용 가능해. 이거일 때 가능하고 똑같은 넓이 공식 2차와 2차일 때도 사용은 가능한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이번에 최고차항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왜? 원래는 최고차항은 2차가 여기 2차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도 2차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고차항은 A 이건데 여기는 2차가 두 개잖아, 그치? 2차가 두 개니까 어떻게 돼? 빼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다. 왜 빼기로 가지? 보통 우리 이거 넓이 할 때 어떻게 하니? 능값자에서 먼저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왼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이제 보통 구하겠죠? 근데 넘길 때 A에서 A' 이렇게 빠져서 최고차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 되겠죠? 이게 2차의 넓이입니다. 3차 넓이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넓이 공식 아시는 분? 그치?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3차니까 약간 넓이 하니까 4차보다 그죠? 이거 미분하면 약간 4가 앞으로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도 3 곱하기 4예요. 됐니? 3차에서는 이런 넓이가 있고요. 4차 넓이 한번 해볼게요. 사차에서 넓이는 약간 요거 삼중근이 이거 넓이 뻔하게 20분에 가? 왜? 4차잖아.
4차니까 넓이 하면 5차 될 거 맞지? 그쵸? 5차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이거 얘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재밌는 거 4차 넓이가 하나 더 있죠. 이거 넓이 있는데 얘는 좀 재밌는 게 이건 똑같아. 왜? 4차잖아. 넓이잖아. 5차겠지 그러면 이게 좀 달라. 30분입니다. 이게 뭐지? 5 곱하기 6이죠. 이거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넓이 공식들이에요. 넓이 공식들은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생각을 해봐. 넓이 구해라 하나 왔다고 쳐봐. 보통 이제 뭐 그 전에까지는 그런 거 하겠지. 이 4차함수 구하는 거에 막 그 조건들 활용해서 저 4차함수가 뭐냐? 뭐 그래프 개형도 쓰고 뭐 어떤 뭐 부등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함수값이 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성질 같은 거 써가지고 4차함수 구하는 것까지 막 열심히 하고 제일 마지막에 구하라가 만약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저 4차함수의 넓이를 구해봐라로 끝난다면 이거 마지막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장에다가 이거에다가 이거를 계산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않나? 그나마 좀 여러분이 그 생각이 있다면 저 뭐야 조금 우리 그 평행이동에서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S 빼기 알파에 상승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순 있어. 맞지? X축으로 알파에서 베타만큼을 쭉 밀어가지고 0에서부터로 바꾸고 싶다고. 알파를 0으로 바꾸려면 전부 다 X축으로 빼기 알파만큼 밀면 되잖아.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가 되고 얘는 0부터가 되고 요 녀석의 값이 그나마 좀 낫죠? 그죠? 0에서부터로 바뀌었고 3차 이거 뭐 전개하면 그나마 좀 그지? 요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또 하는데 오래 걸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식 외워두면 좀 편하다. 그리고 이거 넓이 구하나 정도는 많이 나오기도 하죠. 이건 많이 나오지 않나? 그지? 저것도 좀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둡시다. 됐나요? 넓이 공식 외워두시면 이게 뭐 꼭 뭐 많이 나온다 이 정도는 아닌데 어쩌다 한번 만약에 뭐 니네가 수능 칠 때 하나 걸려가지고 공식 외워놓은 거 하나 써먹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2분 절약하면 그게 어디야? 그치?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이제 넓이 공식 같은 거 외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시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요거 좀 외워놔가지고 나중에 수능에서의 시간 2분 정도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관계에 더불어 저거 넓이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봐봐라. fx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f5라고 하죠. 얘 알파고요. 얘 베타고요. 내가 감마라고 한번 해봐. 이만큼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F로 치자면 뭐니? 이만큼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로 치자면 이게 뭐죠? F 베타와 F 알파의 차야. 그렇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자, 생각을 해봐라. 이게 S1이고 이게 S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하고 맞불이니까 감소 증가를 하겠지? 그러면 이 그림에 따르면 증가가 조금 적고 감소가 더 커,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감소하다가 조금 증가했다가 감소를 좀 더 증가했다가 감소를 조금 더 깊게 했다. 좀 더 이쪽으로 가야겠다. 감소를 조금 더 깊게 했다가 다시 증가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x라는 것이 여기서 찾으면 x가 어떤 x인 거지? 이거와 이거의 높이 차가 이게 S1이야, 맞지? 이거 증가하는 만큼이 이거의 넓이잖아. 이해되시나? S2는 여기서는 어떤 거가 S2죠? 이거의 높이와 이거의 높이에 이만큼이 S2인 거야, 맞지? 할 수 있겠니? 이게 S1이고 이게 S2입니다. 이해되시나? 이해되시죠? 됐니? 좋아요. 좋아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비율관계랑 넓이를 우리가 그림에서 좀 한번 봐볼 수 있는데 어떤 거 한번 볼 거냐면 요거 한번 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봐. 떨어뜨려봤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S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이 녀석은 증가했다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일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 이 3차의 비율관계에 대해서 알잖아. 그래서 이거를 같은 높이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대1이라는 걸 알아. 아시죠? 2대1이라는 걸 알아.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라. 이만큼의 넓이가 S였잖아. 그러면 이 S는 어느 만큼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차가 S야. 따라오시니? 그렇다면 자 생각을 해봐. 이 높이와 이 높이 있죠. 이 높이 차도 S인 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이 높이 차가 S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높이가 S라는 말은 얘랑 얘의 높이 차가 S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넓이가 S라는 소리지. 이해되시나?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가끔 2차 함수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도록 뭐 이런 조건 한 번씩 나오죠. 나오지 않나? 그치?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하고 얘가 뭐 여기까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K 같은 거라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대. 이렇게 가끔 나오잖아, 그치? 여기 뭐 알파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보니 우리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K까지 fx dx 해가지고 0이다로 풀지. RM이가 넓이가 같으면 상쇄되니까 0이잖아, 맞지? 요걸로 푸는데 이거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이 부등식 2차긴 하지만 아무튼 정적분을 한번 풀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소리야. 는 0이다 풀어야 되니까 이 K값 구하려면, 맞죠? 근데 우리가 비율관계를 알고 계시면 잘 봐봐. 2대1이라고, 그지? 이게 2대 1이라고 똑같이 2대1이라고 이해되시나?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K 뭐게? 간 거야. 아니 무슨 뭐 하는 거야? 2잖아. 1이라고. 2대1이라니까. 넓이가 같으려면 4라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랑 이거가 넓이가 같아지는 요 녀석의 값도 알 수 있는데 이게 비율이 몇이라고? 2대1이라고. 2대1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거 안 하고도 1하고 3이면 요거 절반이겠네? 할 수 있나? 있겠어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저거 한번 해봅시다. 절반일 때 똑같은데 비슷한데 한 가운데 있죠. 요 한 가운데를 요만큼을 S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만큼을 S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SS로 가운데가 나뉜다고 생각을 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함수를 그린다고 치면 봐라. 요 두 개는 이제 아마 똑같겠죠? 증가, 감소, 증가야. 그래서 증가, 감소, 그리고 증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게 S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S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 높이 차가 S인 거야. 이해되시나?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S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그럼 별로 안 그래 보이네. 저기 높이가 똑같아야 돼. 좀 더 비슷해 보이게. 요만큼과 요만큼의 이 높이 차가 이게 다시 S인 거야. 이해되시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끊어보면 이거랑 이거의 이 높이 차 있죠? 이거 보이시나? 이게 S인 거 아시겠지? 맞지? 이 높이에서 이 높이까지 가는 게 S일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요 절반만큼이 되는 요게 이제 요만큼 S라는 말은 여기랑 여기까지의 높이 차가 S니까 요 녀석의 요만큼의 넓이가 S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봐라. 비율관계 아시죠? 이거랑 1로 갈 때 비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1대 루트 3이지 1대 루트 3이지 알겠냐 얘들아? 1대 루트 3이지. 그러면 이 절반 넓이랑 같게 만들어주는 이 녀석의 값은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K면 여기는 루트 3이 K인 거야. 이해되시나? 1대 루트 3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되시죠? 아하.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비율관계랑 넓이를 연계해서 한번 보시면 이런 거, 뭐 이거 전체 넓이랑 요만큼 넓이가 같다. 그러면 아 2대1이구나 해가지고 2대1이구나 이렇게 구하시고요. 두 번째, 이거 절반의 넓이하고 요만큼의 넓이가 같다 하고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얘랑 연계해서 보시면 1대 루트 3이구나 하고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이걸 알고 3차랑 4차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봐라. 3차가 예쁘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있어요.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가 반바예요. 자,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고 한번 해봐. SS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맞불이니까 감소 증가지. 그래서 얘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이 녀석의 값과 이 녀석의 값이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증가하는 양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감소하는 양이 똑같겠죠. 똑같이 둘 다 S겠지. 그러니까 4차는 이걸 만족하는 이제 4차를 그리면 딱 이렇게 생겼겠죠? 됐나?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거랑 같은 높이를 만약에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깔으면요 이 높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 y값 높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높이가 똑같이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같은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4차가 3차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S란 말은 요만큼도 S지. 됐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되긴 해요. 몰라도 되긴 한데 뭐 하는 김에 해봅시다. 이거 혹시 비율관계 아니에요? 모르지?
진행이고 비율관계 알아? 뭐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랑 비슷하잖아. 얘랑 비슷하죠. 비슷해서 이제 뭐 하나 이야기 해봤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잘 봐. 이거 아니야. 2차가 이 정도 예쁘게 딱 하면 알파 알파 그리고 우리 비율이 2대1인 건 알아. 알고 있는 상태야. 그치? 그럼 이게 감소 증가시. 그러면 감소 자체 감소 0 잠깐 찍고 감소가 2까지 감소잖아. 잠깐만. 그치. 감소 하고 증가로 올라가요. 증가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로 올라갈 건데 4차가 이렇게 생겼고 F 프레임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짠 이게 잠깐만 이게 아하 이게 아닌가? 이날료랑 같은 저걸 찾는 게 아닌가? 잠깐만 생각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한 게 필요 같아. 그리고 저기 같아. 얘가 2대1이니까 여기 지금. 아이. 긴가민가 하네.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 뭐 다음 시간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하나 저거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는 생각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랑 4차짜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 하면 넓이 하는 거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넓이 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반적인 기본 넓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저거 한번 보세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있죠.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우리가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빼서 구하지? 넓이 이거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니?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빼기 gx dx로 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열관계가 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뒤집어지면 인테그랄에서 알파에서 감마까지는 g가 더 위에 있죠? 위에 거에서 항상 밑에 거. 위에 거에서 항상 밑에 거. 더하기 감마에서 베타까지는 f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에서 항상 밑에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넓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위아래 신경 쓸 거 없이 뭘 하면 되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0이다 하면 되죠? 0이다 하면 되죠? 넓이가 같으면 F랑 G가 뒤바뀔 거 아니야? 요거 기준으로 해서 넓이가 같으면 부호가 달라지겠지. 뒤바뀌니까. 부호가 달라지면서 둘이 상쇄될 거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빼기 gx는 0이다 하면 되죠. 누가 위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렇죠? 넓이 같다 할 거는 가끔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 뒤로 한번 가볼까요? 역함수의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역함수와의 넓이는 두 가지만 딱 보시고 갑시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YNX가 등장하는 버전이 있어. YNX가 등장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있고 fx, f 역함수 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죠? 이런 거에서 뭐 넓이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f랑 f 역함수 중에서 구하기 쉬운 녀석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보통은 f가 쉽겠지? 그래서 f를 하나 선택을 하신다면 x랑 f 사이에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 넓이 구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2배 하시면 되잖아.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겠죠. 됐나? 이렇게 구하는 거. 그래서 YNX가 등장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역함수와의 넓이 구하라 라고 하시면 저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또 등장하지 않는 버전이 있어요. 없는 버전은 어떤 거냐면 뭐 YNX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림 보면서 뭐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보자. 그럼 얘가 역함수가 약간 이렇게 생겼으려나? 자, 이 정도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역함수에 이게 F고 이게 F 역함수야. 그래서 이 역함수에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인테그랄 구해봐라 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F는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F 역함수는 만약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역함수가 나왔다는 말은 YNX에 대해서 대칭이다 성질을 항상 이용을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렇다면 알파를 여기서 찾으시고 베타를 여기서 찾으셔서 F에서의 이 F에서의 알파가 되는 F 값을 구하고 F 값이 뭐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얘를 A라고 할까? 그리고 베타가 되는 F 값을 또 구해요. 잠깐만, 요 베타가 되는 F 값을 구해요. 얘를 B라고 할까요? 됐나? 그러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 이만큼의 넓이는 저쪽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한가? 잠시만. F로 보는 게 더 편한가? F로 보는 게 편하니까 그냥 F 위주로 합시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요 녀석의 넓이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넓이하고 요 초록색 보이시죠? 요거 넓이하고 요쪽에 이제 YNX 대칭 이동한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 아시겠지? 초록색이랑 빨간색 같죠? 얘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가잖아. 되냐? 이렇게 가잖아. 돼요?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보여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F 입장에서 봐라. F 입장에서 봐. 얘 구하라는 거야, 빨간 거. 근데 우리는 뭘 알아? 이건 알겠지. A에서 B까지 인테그랄은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해봐라 라는 것은 인테그랄 전체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전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B 베타잖아. 그래서 B 베타에서 뺄 건데, 뭘 뺄 거냐면 요 조그마한 사각형 하나와 A 알파죠. 하나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게 여기인데 요 빨간색 부분인데 전체 큰 사각형에서 요 부분 빼고 요 조그마한 사각형 빼고 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빼면 별표가 나온다 이 말이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보통 이렇게 구합니다. f 역함수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 f 역함수의 식을 구하기 힘들다면 f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요. 얘를 f로 넘겨서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긴 초록색을 f 입장에서 보면 뭐지? 하고 이쪽에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이쪽에서 딱 찾으시고 그럼 요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를 식은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어느 만큼이지를 보셔서 이거와 전체 사각형에서 땅땅 이렇게 빼면 여기 나온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되겠죠? 이거 옛날에 이제 뭐 할 때 했던 거야? 여러분 수투할 때 있잖아요. 수투할 때 이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그래? 지금도 막 저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지. 네, 저거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 위치와 거리는 잘들 알고 계시죠? 속도 적분하면은 위치 변화되는 거 아시죠? 속도 적분하면 위치 변화되는 거 아실 테고 그걸로 이제 인테그랄 적분해가지고 0초에서 t초까지 적분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잘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고 저거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문제 쭈르륵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하면 거의 마무리가 아닐까. 이번 주 해서 요거는 자이 진도 나가는 거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쫙 좀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쯤 마무리 아니면 뭐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웬만하면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질문 같은 거 다 마무리 해버리고 수요일 정도 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아니다. 오늘 월요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저걸 끝내고 다음 시간 그거 안 해요. 네? 회사를 어떤 말? 신문 회사를 잠깐만. 내일 신문. 내일이 신모야? 네. 내일 신모야. 내일이 신모면 잠깐만. 신모에서 고민이네. 내일이 신모야. 내일이 신모면 수요일날 신모 해설을 한다. 그게 낫겠다. 그러면 수요일날에 신모 해설을 하고요. 수요일날 신모 해설을 하고 저 20일날쯤에서 진도 마무리를 합시다. 진도 마무리를 하고 1월 말쯤에 이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이 한 3번 정도 더 있는데 그때는 저거 우리 그동안 약술논술 하느라 모의고사를 좀 못했잖아요. 모의고사 한 3번 정도 더 이제 실전으로 완전 딱 3번 정도 해보고 시간 딱 잡아서 저거 하는 거 그거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약술논술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면 끝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끝나는 일정이니까요. 그거에서 마무리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 되면 이제 다 마무리되고 여러분이 이제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약술논술 치시고 수능은 이제 10월 중순에 치시면 끝이겠죠. 네, 좋아요. 대장정의 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어요.